12장의 4절 다양한 함수 호출 형태로 살펴볼게요. 자, 이걸 보기 전에 함수 원형의 선언이라는 내용을 한번 먼저 확인해 놓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함수도 호출도 해 보도록 할게요. 앞의 예제에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위치가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메인 함수 함수 void AAA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가 누구? int main에서 우리가 AAA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때 호출하는 이 메인 함수가 함수의 정의보다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컴파일 코드가 돼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 자, 보통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함수의 정의가 다른 조치 없이 호출 위치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한. 그러니까 이 정의 부분이 메인 함수의 아래쪽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놨다면, 그러면 컴파일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경우는 그냥 위에다 올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서 여기서 헤드 앤 테일 이런 식으로 불러 썼었어. 자, 그런데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헤드 앤 테일을 부를 건데 헤드 앤 테일이라는 함수가 메인 함수보다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럼 컴파일 에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위에 놓으면 되는데, 근데 간단한 코드야 또 괜찮을 수 있지만 코드가 상당히 더 복잡해지고 서로 함수 간의 호출이 서로 번갈아가서 엇갈려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유지할 때 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게 되면 위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발생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럴 때 호출하는 것보다 앞선 위치에 함수 원형을 선언해 두면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컴파일 단위로 우리가 이 함수가 이 파일 단위로 컴파일이 되는데 이 컴파일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약속 이름과 그 다음에 뭘 전달하고 무엇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이제 이 코드 내부의 이 코드들은 이 부분은 실제 런타임 우리가 런 동작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컴파일 단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 원형의 선언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함수 정의 부분의 첫 줄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그러면 이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사용하기 전 보통은 이제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함수의 원형에 대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보통 함수를 만들 때 정의할 때는 여기에 세미콜론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형을 이렇게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대. 그리고 이런 함수의 원형 선언이 주로 우리가 그동안 printf나 scanf 같은 걸 문제없이 쓸 수 있었던 게 여기 위에 샵 include에 stdio.h라고 이렇게 적어줬었잖아요. 이걸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런 원형의 선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printf나 scanf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뒤에 나중에 파일 분할 얘기할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그러면 이번에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 호출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요. 자, 그래서 함수 내에서 리턴 문이 실행이 되면 값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함수 내에서 리턴문이 여러 곳에 사용되어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꼭 함수 하나에 리턴이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리턴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 리턴이 실행이 되면 이제 이 함수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자고요. 자, 그 다음 함수의 인자가 위치해야 할 곳에 함수 호출이 있을 수도 있대. 단 이 함수의 반환값과 이 함수의 인자가 일치해야만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예제를 보면 자, 우리 get small number라는 함수에 int n1, int n2 두 개의 정수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둘 중에서 아마 get small number니까 둘 중 작은 수를 리턴 받기로 한 그런 함수에 대한 원형인가 봐요. 자, 그럼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는데 printf가 지금 %d, %d, %d 세 개의 인자가 올 거야. 누구와 누구 중 작은 수는 누구다. 그래서 number 1, number 2 적었는데 세 번째는 get small number라는 함수가 호출이 됐어. 그럼 number 1, number 2 전달받으면 이거의 반환값은 누구다? int형이니까 어쨌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number 1 아니면 number 2 어떤 n3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둘 중에 수가 하나 반환돼서 나오겠죠. 그 수가 이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rintf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 먼저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호출이 돼서 결과값이 나오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이 printf가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이 돼서 여기 number 1이 첫 번째 2 들어가고 n3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출이 가능하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number 1, number 2 값을 지정을 해주고 또 작은 수는 해서 get small number 또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본 거. 그리고 get small number는 여기 내부에 그러면 얘는 두 개의 값을 전달받으면 그러면 n1이 n2보다 작으면 누구? n1을 리턴 하게끔. 자, 그렇지 않으면 n2를 리턴 하게끔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n1과 n2는 int형이니까 누가 정수값이 반환이 될 거야. 되돌려주는 n1이 int형이니까 이렇게 get small number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함수의 인자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놓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get small number가 반환해 주는 값이 없는 void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어떤 여기에 들어갈 값이 놓여야 되는데 값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3 값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대요.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 내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여기 또 small number, ABS small number라고 해서 입력받은 두 정수의 절대값이 작은 그런 수를 찾아서 그 수를 반환해 주겠대. 자, 그리고 get ABS라는 건 정수를 하나 받으면 절대값을 구해서 반환해 주는 이런 두 함수에 대한 선언이 준비가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지금은 이걸 쓰는 연습을 해보려고 일부러 함수들을 메인 함수 아래로 내려놨고 보통은 뭐 이걸 메인 함수보다 먼저 위쪽에다가 구현해 줘도 돼요. 자,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지금 두 개 정수 입력해라 라고 해서 number 1, number 2 입력을 받고 자, 그리고 누구와 누구 중 절대값이 작은 정수는 누구다 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n1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n2가 여기에 들어갈 거야. 그 다음 ABS small number는 자, 보니까 ABS small number는 정수값이 반환되니까 이 자리도 실행이 되고 나면 n1, n2 중에 하나의 값이 놓이겠네.
그래서 얘가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제는 이거가 아니라 ABS small number 이 함수 내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n1, n2 했더니 get ABS n1 하면 그러면 get ABS n1이 호출이 되어서 이 수의 절대값을 반환을 해주겠죠.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이 놓였을 거고 이 위치에 n1 다시가 생겼을 거고 여기도 n2 다시 절대값이 생겼겠죠. 그러면 그 절대값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작은 수를 찾는 거니까 ABS small number니까 n1이 작으면 절대값을 반환한 게 아니라 이 n1을 리턴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 그렇지 않으면 n2를 리턴해 주세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동작을 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제 원래 코드 실행을 하면 코드 영역이라는 곳에 우리가 만든 실행 프로그램의 코드가 준비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코드에서 메인 함수 부분이 여기 스택 영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먼저 들어와서 실행을 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돼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돼서 쭉 실행을 하다가 ABS small number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또 그 해당하는 함수 부분이 스택 영역에 또 준비가 돼서 그쪽에서 먼저 실행이 들어가는 거야. 이쪽에 함수가 호출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불려졌어? get ABS라는 함수가 불려졌으니까 또 get ABS라는 함수로 불려져서 실행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get ABS가 실행이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없어지면서 여기서 그 값을 받아서 또 실행을 하겠죠. 그럼 또 이 함수가 완료가 되면 메인 함수가 다음 과정을 거쳐서 메인 함수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함수 호출이 진행이 되어 가는 거야. 좀 더 이 사실을 지금 갑자기 또 표현한 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제기함수라는 걸 살펴보게 될 건데 제기함수의 의미를 파악할 때 또 함수의 이런 호출 단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리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함수 호출 형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봤고, 자, 그러면 이 예제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미니 퀴즈를 이제 한번 완성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는 제가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change to fa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change to far 함수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뭘 받고 뭘 하는지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화씨 입력을 뭔가를 받고 change to cell이 했으니까 여기에는 화씨 온도를 입력을 받으면 섭씨 온도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예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함수 호출을 보고서 여러분이 완성을 해서 이와 같이 섭씨 온도 35.0 넣었더니 섭씨 35.0은 화씨 95도다 라고 그럼 95도를 넣었더니 섭씨 35도다 라고 나오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 퀴즈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이 프라임 넘버를 메인 함수에서 직접 판단하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함수 형태로 해서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데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일단 아직 함수 자신 없으면 메인 함수에서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로 해서 어떤 내가 is prime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입력받은 7을 넣어준다면 7을 넣어주면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소수 프라임 넘버라면 프라임 넘버가 맞다면 1을 리턴하고
소수가 아니라면 0을 리턴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수를 넣어줘서 if is prime 함수에 넣어서 프라임 넘버가 맞으면 프라임 넘버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라임 넘버 아닙니다. 라고 하고서 또 반복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끔. 근데 입력을 받았어요. 이게 이 범위, 해당 범위 안에 있으면 이제 이걸 실행을 하는데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탈출, 브레이크 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주 목적은 여러분이 이 isPrime이라는 이 함수를 완성해 보는 거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전체 흐름도 완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미니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미니 퀴즈까지 완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